앞으로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취득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올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것부터는 다주택자는 8%나 12%로 중과세가 됩니다. 저희가 일단 한 4천만 원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. 자, 다음은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. 취득세 절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취득세가 최근에 올해 8월 12일자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. 앞으로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취득세부터 계산을 하고 취득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먼저 기존에는 우리가 1세대 3주택자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았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금액대별로 1에서 3% 정도 취득세를 냈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억 이하짜리, 내가 취득 금액 기준으로 네. 6억 이하면 1%. 1%. 예,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%로 이렇게 금액대별로 올라가고요. 네. 또 9억이 넘어가면 3%의 취득세를 냈습니다. 3%. 그리고 1세대 4주택, 네 번째 집을 사시는 분들만 이제 4%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올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것부터는 이 취득세가 다주택자는 8%나 12%로 중과세가 됩니다.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네.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내가 첫 번째 집은 1에서 3% 종전처럼 세금을 내고요. 네.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. 그러면 8% 취득세를 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조정 지역이면 12% 취득세를 내요. 그래서 8%, 12%로 두 채, 세 채만 돼도 늘어나는 규정으로 돼 있고요.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한 채씩 여유를 줍니다. 비조정 그래도 한 채씩은 또 조금 그래서 더.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새로 두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. 네. 그러면 그냥 그거는 1에서 3%예요. 1에서 3%인데 조정 대상 지역 들어가면 그러면 8%. 근데 세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때부터는 여기서도 중과세가 적용돼서 8%. 8%. 네 번째 집부터 12%. 비조정 지역. 그러면 이제 중과세를 적용을 합니다. 제 한숨에 제 명판이 넘어가네요. 와, 12%라고요? 네. 그러니까 6억 기준이면은 12%면 7,200만 원이 취득세인 거죠. 그냥 말씀드리면 세금 폭탄이네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꼭 두 채를 갖고 싶어. 네.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사시고 한 채를 사시고 그 다음 비조정 지역을 사면은 둘 다 1에서 3%만 내면 되겠죠. 조정 대상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비조정 대상이에요. 근데 비조정을 먼저 사고 조정을 사면 8%를 내야 돼요. 근데 조정을 먼저 사고 두 번째를 비조정을 사면 네, 1에서 3%. 1에서 3%를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일단 한 4천만 원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. 네. 아유, 우리 은비님 감사합니다. 엄지척 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리고.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. 네, 어떤 질문? 내가 1주택자인데 네. 새로운 집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했어요. 네. 그럼 나는 1에서 3%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. 네. 그 상태에서 잔금 때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럴 땐 좀 억울하잖아요. 왜 억울해요? 네,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을 했으면 네.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적용을 해줍니다. 그나마 다행이네요. 네. 알고 또 구입을 하시겠지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취득세 증가세가 안 되는 주택은 또 없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. 안 되는 주택도 있어요. 있어요. 예. 우리가 모든 주택을 다 중과세를 하게 되면 네.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들도 취득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주택도 공급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먼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, 이거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여기서 공시가격이에요. 공시가격으로. 시세가 아니라. 시세 아닙니다, 여러분. 1억 이하짜리 주택은 다주택자가 취득을 해도 중과세가 안 된다. 우리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어린이집. 예, 그런 어린이집도 취득을 하려고 했더니 중과세 시키면 가정어린이집을 공급이 안 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일단은 중과세를 안 하는데 3년 안에 이거를 그 폐업을 하고 판다든지 네.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 중과세 합니다.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면 3년은 버텨야 되는군요. 네. 여기서 그러면 돌발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조정지역의 개인이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은
8에서 12%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. 조정지역의 개인이 1세대 2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이 8에서 12%다. 자, 고아라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. 정혜정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요. 정답은 X입니다. 죄송합니다. O입니다. O예요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옵니다. 고아라님 좋아하셨다가 표정이 어떠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제 조정지역에서는 네. 8% 2주택, 네, 12%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중과세죠. 그쵸, 엄청난 중과세죠. 네. 우리가 주택을 돈 주고 살 때 유상 매매 시의 취득세율만 오른 게 아니고요. 가족 간의 그 주택을 증여할 때의 취득세율도 올랐습니다. 네. 우선 기존에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3.5%가 증여 취득세율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는 주택은 이제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%로 올라갑니다. 네. 3.5에서 12%까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양도하지 않고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걸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. 모든 이 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3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면 네, 그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부모나 자녀한테 증여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요. 1세대 1주택자면. 증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군요. 그렇죠. 이게 약간 적용 시기도 조금 궁금해집니다. 네, 이 적용 시기가 8월 12일 날부터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돼서 바로 그날 시행에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래서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. 네. 근데 이 취득세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7월 10일 날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발표했습니다. 네네네. 그렇다 보니까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 있죠. 매수 계약. 네네. 이런 계약을 하신 분들은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더라도 종전처럼 1에서 3%를 적용을 해줍니다. 그렇군요. 이거는 분양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니까요. 네.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네. 8% 12% 이렇게 높은 취득세율은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박선무님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. 청약에 당첨돼서 수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. 네. 이 경우에 네. 분양권 잔금 시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여기 답변을 좀 해주시죠. 이건 이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. 종전 취득세율인 1에서 3% 정도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네. 이런 분들 많아요. 앞으로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겠다 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2주택자라고 칠게요. 근데 주택이 두 채 있는데 분양권을 8월 12일 이후에 지금 취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조정지역이라고 치면 네. 이 분양권도 이제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고요. 또 이 분양권 자체도 나중에 잔금 시에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. 네. 자, 분양권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네.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했다고 그 자리에서 내는 게 아니죠. 네.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아파트 다 지어지고 입주 잔금 시에 네. 그때 취득세를 내실 거예요. 그런데 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주택수를 판단을 합니다. 그건 또 분양권 그 시기에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지금 2주택자인데 조정지역 분양권을 지금 취득하면 세 번째 주택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분양권을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 두 채를 다 팔아서 그럼 이제 없다라고 원래는 이제 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무주택이잖아요. 네. 분양권만 있는 그렇죠,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그 입주잔금 치를 때 취득세가 12%로 중과돼요. 이 분양권을 사는 시점에 이미 취득세 중과세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때가 중요. 그냥 그때 내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냐가 포인트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부터 분양권을 새로 사실 분들은 네. 지금 나의 주택수가 몇 채인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. 꼭 지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게 당첨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은
혹시나 이제 1주택 갖고 계신 분들 다 팔 텐데 네.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때 당첨됐으면은 이게 일단은 2주택이 돼버렸잖아요. 집을 혼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좀 어쩔 수 없습니다. 세법이 그래서 그렇죠. 예, 여러분. 주의하셔야 돼요. 예, 우리가 또 뭐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좋습니다. 일단은 또 어떻게 우리 분양권의 경우에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. 증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, 솔직히?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요. 일단은 증여세는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. 한 명한테 재산을 많이 주게 되면은 증여세가 많아져요. 그래서 요새 이제 자산가분들이 네. 자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손주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이렇게 다 쪼개서 주라는 쪼개서. 게 증여세를 그렇게 쪼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